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조은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함께해요 광장 북카페 2024 여름지식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기 평화광장 북카페에서는 계절마다 장애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7월부터 합창 공연, 어린이 가족 뮤지컬, 그림책 테라피 3가지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 담당관은 경기 평화광장과 북카페는 장애인과 도민 구분 없이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쉼 공간으로 모두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출산지원금, 시간제 보육 확대,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출산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저출생 극복 민간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하향식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향식 역량 집결을 통해 저출생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시는 힘껏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생은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며 돌봄 인프라 확장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양특례시는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학생 및 노약자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포당초교와 보도육교 승강기에 대한 교체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강기 2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7월 말 승강기 철거를 시작해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는 8월 말에 교체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승강기 검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토당초교와 보도육교 승강기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을 연결하는 태영동문 보도육교 승강기 2대도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 도로건설사무소 관계자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8월 말 전에 신속히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리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4일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해 무더위에 지친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복 나눔 삼계탕 데이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삼계탕 데이 봉사에는 김진수 사장을 비롯한 농수산의 봉사단이 참여해 구리시 관내 독거 어르신 100세대를 대상으로 삼계탕 재료 손질부터 어르신 가정까지 직접 배송하는 찾아가는 봉사로 진행됐습니다. 김진수 사장은 금해 봉사활동은 중복을 맞이하여 무더운 여름과 장마로 지친 독거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시됐다며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재능나눔 특별시 남양주 휴먼북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평생학습 정책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주광덕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휴먼북 라이브러리는 현재 지역의 인적자원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는데요.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휴먼북 라이브러리가 사회적 가치와 공헌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의 행복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지원하는 행복토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급식 지원 대상에 편입되지 못한 결식 우려 아동들이 충분한 식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활동인데요.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60명에게 약 1년간
13,200식에 해당하는 밑반찬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복 얼라이언스는 기업, 지자체, 일반 시민이 협력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네트워크로 현재 119개 기업과 86개 지자체, 약 3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2024년 여름휴가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시와 청소년 보호단체는 여름방학 기간에 심리적인 해방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와 이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수택3동 학원가 일대를 순회하며 청소년 보호법 준수, 금연 홍보,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연일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청소년 보호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청소년 유해 환경을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환경보호에 예술활동을 더해 오는 8월 6일 해바라기 라탄 거울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라탄의 자연스러운 질감과 거울의 조화를 통해 멋진 장식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재활용의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데요. 참여 대상은 구리 관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이며 신청 방법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백경현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익한 교육적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병상시는 7월부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의 시험 운행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 자체 사전 점검을 포함해 교통공단의 점검을 거쳐 최종 국토교통부의 기술 기준을 통과하고 시험 차량을 투입해 현재 시험 운전을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 사전 점검 및 시설물 검증 시험에 대해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 말까지 시험 운행을 완료하고 10월 초에는 실제 운행과 같은 조건으로 영업시 운전을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 말경 종합시험 운행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최종 승인이 나면 금년 12월 말경 개통할 예정입니다. 청도군은 김하수 청도군수가 지난 16일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모두 방문해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살피고 작은 의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직접 청취하며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기계의 정비 상태와 시설을 점검하고 농기계 임대 수요 등을 파악해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살폈습니다. 한편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 귀촌인과 농업인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임대 농기계 현장 고장 신고에 긴급 출동 서비스까지 제공해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근로자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농업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W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